안녕하세요. 시호쌤입니다. 요즘 임상적 활동에 대해서 다뤄보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의료산업 트렌드에서 얻는 힌트라고 해서 실제 의료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교수님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그 한 예시로서 디지털 치료제 산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의대 진학 필수 키워드인 임상적 활동에 대해서 정의부터 그런 활동을 왜 해야 되는지, 산업 트렌드와 어떤 점에서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임상적 활동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시, 임상적 활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예시를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부를 시작하기 전에 2부에서처럼 간단하게 먼저 복습을 조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적 활동이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정의한 문제를 정량적으로 해결하는 탐구를 말을 하고요. 여기서 데이터가 바람직하게는 학생이 직접 수집한 생체 신호 데이터면 좋고, 아니라면 뭐 캐글이나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구할 수 있는 오픈된 데이터여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임상적 활동 제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분석 해석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거나, 또 바람직하기는 다양한 센서로 아두이노 등을 활용해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과 활용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예시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EEG가 뇌파 신호고요. ECG가 심전도 데이터고 EMG가 근전도 데이터입니다. 결국은 우리 몸에 흐르는 미세 전류를 측정해서 이를 분석하고 한번 탐구를 해보는 건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인 탐구나 실험을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생체 신호를 다루면서 진로 관련된 역량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부의 마무리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나 디지털 치료제 분야가 있는데, 결국 이런 분야들은 환자의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이를 분석, 진단하고 나아가서 치료까지 제공하는 게 이런 분야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임상적 탐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직접 데이터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고 모델링 해보는, 모델링은 오늘 3부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쉽게 생각하셔서 AI를 만들고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산업 트렌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는 탐구 활동을 임상적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적 탐구 예시, 데이터 기반 탐구 예시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탐구 활동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거는 채널 첫 컨텐츠로 다룬 의치한 약수 생기부 말아먹는 팁 3가지 여기서 다룬 첫 번째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생명 쪽은 활동이 직접적으로 탐구를 하거나 실험하는 활동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선행 연구인 의학 관련된 논문이나 생명 관련된 논문들을 분석해서 요약하고 뭐 나름의 여기서 느낀 점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세특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은 남의 연구라는 점이 문제이고, 결국 남의 연구 리서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서울대에서 강조하는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활동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체인지 메이커라고 하면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세상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을 체인지 메이커라고 하는데, 남의 연구를 리서치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런 역량을 보여주기 제한적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구글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자료들도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검색하고 들여다보게 되면 계속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그게 이제 네이버 알고리즘과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되고 캐캐묵은 소재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구글링해서 세특에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공학 관련된 실험을 하는 건 좋은데, 육안에 의존해서 객관성이 결여된 실험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요즘 대치동에서도 이런, 특히 고입에 있어서 이런 실험을 하는 학원들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돼지고기 부패 실험을 한다든지 또 식물 키우는 아주 그런 기초적인 실험을 하는데, 그런 실험을 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그런 결과를 어떤 분석하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제시함에 있어서 굉장히 정성적인 분석에 그치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은 우리가 요즘 디지털 기반 연구 시대에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바람직한 활동은 데이터 활용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탐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썬 기반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또 데이터 모델링 활동, 여기서 모델링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셔서 AI를 구축한다, AI를 만들어 본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IoT 기술을 통해서 센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를 분석하는 역량도 굉장히 좋은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탐구 활동을 하려면 그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반이 되는 역량은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확증적 데이터 분석 CDA라고 합니다. 그리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분석 이 두 가지를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데이터 분석은 CD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설을 세운 후에 이를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해보는 수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한 반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사교육비를 한 달에 어느 정도 지출하는지를 조사를 하고 수학 성적을 조사를 한다고 해볼게요. 사실 여기 안에는 어떤 가정이 깔려 있냐면, 사교육비 지출이 높거나 낮은 학생일수록 수학 성적이 높거나 낮을 수 있다라는 어떤 가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이런 데이터 분석은 CD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이 맞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는 게 CDA고, 이를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에서는 1단계 분석,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단계 한 차원 더 높아진 데이터 분석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ED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EDA는 가설을 세우지 않고 우선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도출해 내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데이터, 만약 빅데이터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직 판단이 불가한 형태의 방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흔히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빅데이터를 가져다가 일단은 한번 분석을 해보는데, 사실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설이나 어떤 구심점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그냥 해보면서 여기서 나오는 어떤 특징적인 요소라든지 패턴을 통해서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을 먹는 학생과 수학 성적 간의 상관관계는 흔히 예상하기 어려운 상관관계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들여다보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아침을 먹는 학생, 안 먹는 학생의 어떤 그런 비율이 수학 성적과 상당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하나의 새로운 연구나 탐구 소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를 그냥 살펴보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게 데이터 과학에서는 EDA라고 하고, 1단계 CDA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탐구 형태, 빅데이터 시대에 맞는 탐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2단계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3단계도 있냐? 3단계는 결국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 내는데 그치지 않고 이런 데이터의 패턴을 찾고, 그리고 이런 패턴을 찾은 그런 요소들에 기반해서 AI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링을 해보는 게 3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우리가 흔히 아는 데이터 분석, 익숙한 데이터 분석이고, 2단계는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데이터를 두루두루 분석해 보면서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우리의 연구의 방향성을 정해보는 게 2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는 보통 필수적으로 이런 어떤 데이터 분석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런 2단계에서부터는 단순하게 우리가 엑셀을 넘어서서 파이썬 등의 어떤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만들어진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질병의 패턴을 찾아서 질병의 진단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3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1단계에서 그치지 말고 임상적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2단계, 3단계 탐구까지 역량까지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상적 탐구 활동에 대해서 예시를 간단히 한 3가지 정도 들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썬 기반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 포털이나 캐글 같은 데 가면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 구해다가 파이썬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2단계, 즉 탐색적 분석에 해당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의치한약수를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바람직하게는 이런 데이터들을 의료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생체 신호 관련된 데이터를 구해다가
분석을 하면 진로 관련된 어필을 할 때도 유용하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파이썬 기반의 뭐 탐색적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코딩 역량을 굉장히 요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잘 아시다시피 챗 GPT가 보편화되면서 이런 활동들을 충분히 비전공자인 학생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데이터 모델링 활동인데,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를 가져다가 한번 AI를 만들어보는, 머신러닝을 해보는 과정을 3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활동도 요즘은 티처블 머신이나 오렌지3를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지만 여기서 나아가서 질병 관련된 데이터라면 특정 질병을 진단을 할 수 있는 AI를 만들어 보거나 하는 활동이 3단계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티처블 머신은 굉장히 이미지나 영상 관련해서는 유용한 툴이긴 하지만 이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굉장히 이런 활동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은 이거 말고도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다양하고 티처블 머신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케이스는 IoT 센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를 분석하고 또 모델링하는 굉장히 완성형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학생들이 임상적 활동으로서 저는 좀 이상적으로 보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 사진 속의 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아이들이 운동량이 부족했는데, 그런 집에서 공부만 하지 말고 틈틈이 홈트를 통해 가지고 근육량을 증진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직접 아두이노 근전도 센서를 통해서 운동 효과를 근전도 센서로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또 머신러닝까지 해보는 이런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시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나 디지털 치료제에서 하는 어떤 제품 개발의 단계도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산업 트렌드는 IT 기술과의 융합으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디지털 치료제라는 신산업이 이런 융합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은 의대 교수님들도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IT 기술과 이제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을 토대로 의료 기술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이걸 IT로 어떻게 구현하는지의 문제가 지금 이제 숙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지털 치료제도 부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임상적 탐구란 AI 융합 산업 트렌드와 결국 일치하는 탐구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디지털 헬스케어나 디지털 치료제에서 어떤 하는 일련의 연구들을 저희가 그대로 저희 생기부에서 하는 활동에 입히는 게 임상적 탐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상적 탐구는 비침습적인 생체 신호를 수집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수행 가능하다. 몸에서 뭐 피를 뽑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절 필요 없이 어떤 센서들을 통해서 디지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비침습적이라는 측면에서, 또 특별하게 실험 도구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활동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임상적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문헌조사, 선행연구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자기주도적인 연구와 실험 역량을 어필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임상적 활동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 제 바람으로는 학생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제한적인 탐구에서 벗어나서 좀 메리트 있는, 기왕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하는 김에 메리트 있고 어필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로 생기부를 채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